자, 경우의 수 저번 시간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지? 응. 그러면 문제를 풀 때 문제 하나하나마다 필기를 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왜 이렇게 느려요? 잉? 너무 느린데? 아, 우리 필수 1번 235쪽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1부터 100까지 자연수 하나씩 적혀 있는 카드에서 꺼낼 때 새끼 1번. 이 문제에서는 12의 배수 뒤에 자 또는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요 연결사가 오어인지 엔드인지에 따라서 동시에 일어나는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12의 배수를 뽑거나 13의 배수를 뽑아라 이 말인즉슨 10의 배수를 뽑는 사건하고 13의 배수를 뽑는 사건하고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동시가 아니죠. 그러니까 합의 법칙 쓰는 게 맞겠죠? 그러면 우리 12의 배수를 뽑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나올까? 1부터 100 사이에 12의 배수 몇 개 있어? 8개 있죠. 12에다가 적절하게 n을 곱했을 때 어떤 정수를 자연수를 곱했을 때 저 100보다 작은 가장 큰 정수는 8이잖아. 그지? 그럼 비슷하게 13의 배수는 몇 개 있을까? 7개 있겠죠. 그럼 새끼 문제 1번은 합의 법칙을 써서 2개 더해서 15가지 경우가 되겠구나. 이해나요? 새끼 2번부터 조금 중요해집니다. 여기서는 2의 배수이거나 또는 5어 이 5의 배수를 판별해보자. 그러면은 1부터 100 사이에 2의 배수 몇 개 있어? 그렇지. 5의 배수 몇 개 있어요? 그렇지. 그럼 이거 그냥 냈다 더하고 끝내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왜요? 위에는 괜찮았는데 아래는 문제가 되는 게 있어. 요 2의 배수에는 2, 4, 6, 8도 있지만 10도 세워지죠. 여기 5의 배수는 5, 10, 15, 20 이렇게 세워지잖아. 그러니까 뭐야? 겹치는 게 내가 2번 생게 있다 이 말인 거야. 2의 배수 셀 때 센 거랑 5의 배수 셀 때 2번씩 세워진 게 있다 이 말인 거지. 그게 뭐겠어? 겹치는 게 뭐예요? 그렇지. 2의 배수이면서 and 5의 배수인 것을 우리가 2번씩 셌더라 이 말인 거지. 그걸 한 번씩 어떻게 줘야 돼? 다시 빼줘야 되잖아. 그러면은 자 2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다. 이거를 조금 유식하게 있는 말로 바꾸면은 뭐의 배수들이 될까요? 2와 5의 공배수들이지. 공통된 배수. 그러면 우리 공배수는 어떻게 구해요? 2와 5의 일단 뭐부터 구해? 최소 공배수를 구한 다음에 거기에 어떤 정수를 곱해주면 되잖아. 얘나 2와 5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야? 10이죠. 그러면은 10의 배수가 몇 개 있어? 그 10개 있잖아. 그래서 10의 배수 10개를 꼭 빼줘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틀리는 거야. 주의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거 세고 저거 셌는데 겹치는 게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새끼 문제 3번은요. 100과 서로소인 카드는 몇 개가 있을까? 우리 서로소의 정의가 어떻게 됐어? 바로 안 나오면 써야겠죠? 서로소는 뭐더라? 공약수가 1뿐이야. 공통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걸 또 어려운 말로 얘기하자면 최대 공약수가 1이더라. 그러니까 공통된 그러니까 공약수들이라는 것은 두 수의 최대 공약수들의 약수들을 말하는 건데 가장 큰 최대 공약수가 1이야. 그러면 공약수가 뭐밖에 없다는 얘기야? 1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서로서라는 거는 우리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최대 공약수가 1이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공약수가 1밖에 없다. 그러면 그거를 하나하나 셀라니까 너무 힘들잖아. 어떻게 해줘요? 이 100개 중에서 100과 서로소가 아닌 수들을 빼자고. 그러면 서로소가 아닌 수들은 어떻게 할까? 공약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 100에는 소인수 분해하면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니까 소인수에는 2하고 5가 있어. 그럼 뭐가 빠지면 돼? 2의 배수와 5의 배수가 빠지면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무조건 서로소일 수밖에 없잖아. 2의 배수랑 서로소가 아닌 숫자가 뭐 있어요? 우리가 아까 정했잖아. 2의 배수니까 서로소가 아닌 숫자는 2의 배수랑 5의 배수를 뜻하는 거랑 똑같죠. 2의 배수이든가 혹은 5의 배수이다. 새끼 문제 2번에서 정답을 구했어요. 몇 개예요? 60개죠. 그럼 100에서 60을 빼면 되니까 40개가 정답이 됩니다. 알겠니? 그럼 236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중에 좀 이해 안 되거나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봐. 녹화 잘 되고 있지? 내가 이거 수업을 녹화할 때 깜빡하고 녹화 버튼을 안 누른 적이 몇 번 있었어. 이게 켜놓기만 하고 막 한 다음에 녹화가 안 됐네? 그럴 때면 얼마나 절망스럽던지. 자, 방정식 x 더하기 2y 더하기 3z는 11이다를 만족하는 자연수 xyz. 그러니까는 일종의 부정방정식이죠. 문자는 3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없어. 하지만 여기 xyz에 자연수 조건을 정해줬단 말이야. 그러면 뭐 되게 좀 기기묘묘한 방법이 없느냐? 없어요. 노가다를 해야 돼. 하나하나 넣어봐야 돼. 근데 요령이 있죠. 우리 x, y, z 숫자 이 3개 중에서 문자 하나 숫자를 이거로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을 맞춰 나갈 건데 x부터 고정하는 게 편할까? y부터 고정하는 게 편할까? z부터 고정하는 게 편할까? x? z? 자, 요령은요. 앞에 개수가 큰 요놈부터 값을 결정하는 게 조금 편해요. x부터 하려면 케이스가 너무 많지.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하지만 얘는 z가 될 수 있는 건 1, 2, 3까지밖에 안 돼. z가 4가 돼버리면 얘가 12가 되니까 벌써 이거보다 커버리잖아. 얘부터 맞춰주는 게 편해요. 그러면은 첫 번째 z를 1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해야 될게요. x 더하기 2y가 z 대신 1놈에 3이 되고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이놈이 8이 되겠죠? 이거를 만족하는 순서상 x, y만 쓰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머리를 쓰자면 요 2y는 반드시 짝수일 수밖에 없죠. 근데 이 8이 짝수야. 그럼 x가 홀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원래는 여기도 y부터 값을 결정하자 이 말인 건데 그럼 귀찮잖아요. x부터 가자고. x 대신이니까 1부터 넣지 말라고. 그럼 x가 2일 때는
y가 뭐면 돼요? 2니까는 3이면 되죠. x가 4일 때는요, y가 2면 되고, x가 6이면 y가 1이면 되고, 이거 3개밖에 없지. z가 1일 때는 만족하는 수소상이 3쌍밖에 안 나와. 물론 z는 다 1, 1, 1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z가 2인 경우. 그러면은 x 더하기 2y는, 자, z 대신 2넣으면 얘가 6이 되고,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얘가 5가 되죠. 이번 얘가 홀수네? 그러면 x가 반드시 무슨 수였겠어? 그렇지. 그럼 x가 1일 때 y는 2여야 되고, x가 3일 때 y는 1이어야 되고, 두 쌍밖에 없어요. 되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z가 3일 때를 해볼 건데, 생각해보니까 z가 3일 때 안 나올 거야. x 플러스 2y가 뭐가 돼요? 2. 될 수가 없지. xy가 자연수면은 얘만 해도 벌써 가장 작은 숫자가 2인데. 안 되잖아. 그럼 만족한 순서상이 5개밖에 없어.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령을 밑에 아마 있을 텐데요. 자, 형광펜으로 발라서 봅시다. 여기 X, Y, Z 중 개수가 가장 큰 항을 기준으로 거기다 형광펜 하나 발라놔요. 그러면 밑에 있는 확인 체크 511번 문제 보면 X, Y 둘 중에 누구부터 값을 결정시켜 놓을래? 그렇지. 그럼 511번 한번 해봐. 몇 개 안 나올 거야.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별거 없어요. 그 10의 자리는 홀수이고 1의 자리는 소수인 두 자리 자연수를 해보자. 얘들아, 그러면은 홀수는 1, 3, 5, 7, 9, 5개니까 이 12자리에 쓸 수 있는 숫자는 종류가 몇 가지야? 5가지죠? 그리고 소수는 2, 3, 5, 7, 4개밖에 없죠? 그래서 이 자리에 갖다 쓸 수 있는 경우 수몇 개? 4개. 그래서 5랑 4를 더해야 돼, 곱해야 돼, 빼야 돼, 나눠야 돼? 곱해야겠죠. 왜? 숫자를 만들려면 여기 숫자 하나 넣는 거, 여기 숫자 하나 넣는 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니까. 알겠나? 그래서 곱의 법칙을 이렇게 쓰면 된다. 근데 별거 없죠. 중학교 때 한 번씩은 다들 봤던 문제일 겁니다. 그러면 자, 그 뒤에 약수의 개수, 여기서 필기를 할 게 조금 있어요. 약수라고 하는 거는 정의가 어떻게 돼요? 약수가 뭘까? 인수랑 비슷해요. 나누어 떨어뜨릴 수 있는 숫자. 그래서
여기서 다룰 거는 첫 번째,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해볼 거야. 먼저 어떻게 되냐면은 1번 소인수 분해를 한다. 그러니까 어떤 라지 n이라는 숫자를 내가 소인수 분해를 했는데 스몰 p의 n승, 스몰 q의 m승, 스몰 qr의 l승 이렇게 있다 치자. 여기 당연히 밑에 있는 pqr은 무슨 수여야 돼? 자연수 중에서도 소수이겠죠. 소인수 분해를 했으니까 여기가 4가 돼 있으면 소인수 분해를 덜한 거잖아. 이렇게 만든 다음에 두 번째 뭘 하면 되냐면 소인수 분해한 저 숫자들 중에 지수분 있죠?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싹 다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수가 n이니까 n 플러스 1, 여기 지수가 m이니까는 m 플러스 1, 여기 지수가 l이니까는 l 플러스 1. 물론 소인수 분해가 3개만 있을 수도 있고 4개, 5개 있을 수도 있잖아. 그때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소인수 분해에서 지수에다가 싹 다 1을 더해서 싹 곱해버리면 돼요. 예를 들면 24라는 숫자를 보도록 합시다. 자, 24는 소인수 분해를 하면 2의 3승 곱하기 3의 1승이죠.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지수 여기 3 있지. 3에다가 1을 더하고 여기 지수 1 있죠. 1에다가 1을 더해서 곱하면은 약수가 몇 개야? 8개의 약수가 있더라 이 말인 거예요. 실제로 확인해 볼까? 1, 2, 3, 4, 6, 8, 12, 2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더라 이 말인 거지. 되나요? 그러면 하고자 하는 말은 이거야. 왜 저럴까? 조공식이 왜 나올까? 왜? 아, 요게. 왜? 왜 그럴까? 아는 사람. 오늘 표정이 다들 왜 이래? 여민이 뭔 일 있었어? 죽겠어? 추워? 왜 이렇게 추운 자리로 갔어? 그 자리 추운데. 여기, 더우면 다시 얘기하세요. 그럼 옆에 있는 저기 에어컨을 좀 켜야겠다. 자,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요 예시를 가지고 들어볼게요. 우리가 약수를 만들려면은, 소인수분해 한 걸 가지고 우리 얘기를 할 거야. 약수는 1이라는 숫자에다가 요 소인수분해한 요것들의 숫자들을 가지고 곱해서 약수를 만든다 이 말인 거지. 그러니까 2라는 숫자는 우리가 최대 몇 개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어? 2라는 약수를 만들 때 24라는 약수, 24의 약수를 만들 때 2라는 놈은 최대 몇 번까지 곱해서 만들 수 있을까? 2를 한 번 곱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2를 두 번만 갖다 썼다 그러면 이렇게 2가 약수인 거지. 4, 약수 맞잖아요. 그 다음에 또 2를 세 번 갖다 썼어. 8, 약수 맞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꺼내 쓸 수 있는 재료가 2라는 숫자 카드는 3개가 있고 3이라는 숫자 카드는 1개 있더라 이 말인 거예요. 알겠나? 여기서 적절하게 몇 개 가지고 와서 곱하면 걔가 약수가 되는 거야. 그런데 자 그러면 약수를 만들려면은 쓸 수 있는 요 2라는 숫자 카드가 몇 개 있는겨? 3개죠. 그러면은 생각할 수 있는 케이스가 저 1이라는 수에다가 약수를 만들 때 자, 2라는 숫자 카드, 3이라는 숫자 카드를 갖다 쓸 거야. 몇 번 곱할 수 있어요, 2라는 숫자 카드를? 한 번, 두 번, 세 번? 세 가지? 안 쓰면 왜 안 돼? 2라는 숫자 카드 안 썼어. 그럼 1이야. 1 약수 맞아, 아니야? 맞죠? 안 쓰는 경우도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2라는 숫자 카드를 사용한 횟수가
0번, 1번, 2번, 3번. 경우의 수가 4가지가 나온다. 3이라는 숫자 카드도 어때요? 안 쓰거나, 한 번 쓰거나, 0번 쓰거나, 한 번 쓰거나. 경우의 수 몇 가지야? 2가지죠. 그래서 우리 약수를 만들려면은 2라는 숫자 카드 갖다 곱하든가, 3이라는 숫자 카드 갖다가 곱하든가,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니까 이 두 개를 갖다 곱하는 거야. 그래서 4 곱하기 2에서 8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수에다 1씩 더한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뜻하는 바는 이 P라는 소수를 0번 갖다 곱했다, 1번 갖다 곱했다 해서 우리 N번 갖다 곱했다. 경우의 수가 N 플러스 1가지가 나오더라는 거야. 안 쓰는 경우 0이 포함돼서 플러스 1이 들어가더라는 거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공식이 뭐요? 여기 나와 있죠, 설명에. 응? 이 공식은 안 나와 있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약수의 개수는 이렇게 된다. 일단은 요거를 좀 필기를 했으면 좋겠어. 이따 필기 시간 드릴 테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좀 했으면 좋겠어. 근데 약수의 개수만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놈도 가끔 나와요. 물론 여기서 내가 이걸 자꾸 빼먹는데 그냥 약수가 아니라 얘들아 양의 약수야. 약수라 한다면은 마이너스 2 얘도 약수가 돼. 나는 어쨌든 떨어뜨리긴 하는 거잖아. 그죠? 음의 약수도 있는데 일단은 우리는 보통 양수만 얘기하니까 중학교 때까지 그냥 약수하면은 당연히 뭐 이것들이었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왔으면 조금 더 엄밀하게 양의 약수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알겠니? 그럼 두 번째 할 건 뭐냐면 양의 약수의 개수가 아니라 양의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구하느냐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이것도 간혹 시험 문제 나오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4의 양의 약수 여기 이렇게 있잖아. 이거를 다 더해 보래. 어떻게 할 거냐면 1번 소인수분해는 똑같아요. 소인수분해에서 라지 n이 P의 n승, Q의 m승, R의 l승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건 뭐냐면 잘 봐. 좀 복잡해요. 요는 P의 몇 승이야? n승이지? 괄호 써놓고 P의 0승 더하기 P의 1승 더하기 P의 2승에서 P의 n승까지 곱하기 똑같이 Q의 0승, Q의 1승에서 Q의 n승, Q의 저건 m승이죠. m승까지 마지막으로 R의 0승, R의 1승에서 R의 l승까지 해서 다 더해서 곱해버리면 돼요. 저 예시를 보자면 24 같은 경우에는 2의 3승 곱하기 3의 1승이죠. 양의 x의 총합은 어떻게 되느냐?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곱하기 3의 0승, 3의 1승 이렇게 해서 곱해버리면 돼요. 곱하시면서 말하는 건데 모든 수의 0승은 얼마예요? 얼마야? 1이야. 모든 수의 0승은 무조건 1입니다. 선생님 그럼 0의 0승은요? 0의 0승은 정의하지 않아요. 밑이 0인 영승은 수학에서 정의하지 않고 이 밑이 0이 아닌 케이스에서 지수에 0이 들어와 있으면 무조건 1이야. 알겠니? 그럼 계산해 보자. 2의 영승은 1이죠. 그 다음에 2, 4, 8. 그 다음에 요 놈은 1 더하기 4. 그러면 요 놈을 싹 더해보면 이거 얼마야? 얘는 15가 되네. 요 놈은 5죠. 아이고 임마 3이지. 4죠. 60이 되는데? 생각보다 크죠? 자, 이거 다 더하면 60 나오나 볼까? 이거 3, 6, 여기까지 10이야. 그리고, 요거 두 개 더하면은 20이 되고, 요거 두 개 더하면 30이니까 10, 20, 30 더하면 60 맞네요. 알겠어요? 이 양의 약수의 총합을 구하는 게 교과서에 좀 잘 안 나와 있더라고. 근데 간혹 시험 문제 나와. 그래서 요 두 내용을 일단 지금 필기하도록 하세요. 지우, 너도 빨리 필기해. 어, 더워.
에어컨 끄니까 졸리지 않아? 어렵지. 켜면 춥고 끄면 졸리고. 그럼 내가 계속 껐다 켰다 하면 돼. 네, 천천히 해도 돼요. 이거 에어컨 이거만 지금 3번 바꿨나, 4번 바꿨나. 6년 동안. 처음에 왔을 때, 처음에 달았을 때는 그냥 하면 좀 더워도 버틸만 했거든? 근데 점점 여름이 더워지는지 그걸로 안 되는 거야. 이거를 아무리 최대한 틀어도 애들이 막 더 죽으려 그래. 안 되겠다 싶어서 2년 뒤에 바꿨어. 좀 더 큰 걸로. 그랬는데, 걔로도 감당이 안 돼. 애들이 막 더 죽으려 그래. 그러다가 고장나서 갔어. 그래서 맨날 이제 좀 풀로 자꾸 이빠이 틀어놓고 했더니만. 예. 그래서 아예 용량 2배인 거짜리로 그냥 샀지. 그러니까 애들이 춥대. 자기가, 자, 그럼 요거를 알고 있으면 새끼 문제 1번 문제는 뭐 진짜 별거 없어요. 이게 왜 여기 경우의 수에서 들어와 있는지는 양해약수 개수 구하는 공식 자체가 고배 법칙에 의해서 파생되었다. 그거인 거고. 자, 그러면은 먼저 새끼 문제 1번. 얘들아, 360의 양해약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360에 뭐부터 구해야 돼? 소인수분해부터 되겠죠? 4 곱하기 9 곱하기 10이니까는 나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머릿속으로 대충 몇 개 끊어서 쪼개 한 다음에 그럼 2가 몇 개 있어? 하나, 둘, 세 개 있으니까 2의 3승. 3은 2개 있죠? 그리고 5가 하나 있네요. 요렇게 여기 니은자 하지 말고 빨리빨리 이제 우리 저 고등학생이잖아. 그러면은 지수에다가 싹 다 1씩 더해서 곱해보면은 양의학수 개수는 24개가 있겠구나. 되나요? 새끼 문제 1번. 여기는 공약수의 개수에다가 빨간색 밑줄 쳐봐. 내가 아까 공약수는 뭐들의 약수라고요?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 그럼 일단 먼저 둘 다 각자 소인수분해를 하겠죠. 360은 2의 세제곱에 3의 제곱에 5. 그리고 자, 540 같은 경우엔 6 곱하기 9 곱하기 10이니까 2가 2개밖에 없고 3은 하나, 둘, 3개 5가 하나 있죠? 그럼 최대 공약수 어떻게 구해요? 겹치는 걸 최대한 쓰죠. 2는 최대 몇 개까지? 2개. 3은 2개. 5는 하나. 이게 바로 최대 공약수죠. 그 하는 김에 최소 공배수도 구해보자. 최소 공배수는 얘는 3개고 2개야. 그럼 둘 중에 뭐 써? 많은 놈 쓰죠? 2의 세제곱. 그 다음에는 3의 세제곱. 그 다음에는 5. 얘가 바로 최소 공배수지. 맞아요? 내가 헷갈려서. 맞죠? 그 최대 공약수는 보통 G를 갖다 써요. 최대 공약수는요. 그 greatest common divisor라고 해서 GCD 혹은 G로 보통 쓰고 최소 공배수는 그 least common multiplier에서 LCM으로 보통 씁니다. 여하튼요, 최대 공약수를 찾았어. 우리 이제 요거에 뭘 구하면 돼? 최대 공약수 약수의 개수 구하면 되잖아. 어떻게 해줘 또? G세대 1씩 살짝 더해서 곱해보면은, 아, 얘는 공약수의 개수는 18개네. 라는 게 나오더라, 이 말인 거지. 알겠니? 자, 그럼 우리 분명히 공부했습니다. 공약수, 그러니까,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하는지. 그러면은, 필수 5번은 좀 쉽고, 필수 6번에도 얘는 좀 골치 아픈 게 하나 있는데, 지불 방법수까지, 오늘 좀 귀찮은 케이스 문제가 몇 개 있구나. 뭐 써야 될 것도 좀 오늘 몇 개 많고,
자, 일단 필수 5번. 아, 이제 쉬워. 얘들아, 쉬워. 오른쪽 같은 이 도로망에서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 경로의 수를 구하시오. 단 한 번 지나간 놈은 가지 않는다. 얘들아, 조금 도와줘잉? A에서 B로 가려면은 케이스가 몇 가지로 갈려? 그렇지, 두 개. A에서 C를 통해서 B로 가든가, 아니면 A에서 D를 지나간 다음에 B로 가든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잖아? 자, A에서 C로 가는 경우 수 몇 가지예요? 그렇지. C에서 D로 가는 경우 수는? 그렇지, 세 가지. A에서 D로 가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 D에서 B는 세 가지죠. 이거 두 개를 어떻게 해줘야 돼? 곱해야겠죠.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그럼 얘는 9가 나왔고, 얘는 6이 나왔어. 이제 나온 이 두 숫자를 어떻게 해줘야 돼? 왜? 동시에 일어나지? 그렇지. 새끼 문제 봐. 동건이와 수진이가 A를 출발해서 B로 가는 경우수. 근데 단 한 사람이 중간 도시를 중간 도시는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가 없대요. 그러면은 자, 케이스가 또 어떻게 나올까요? 첫 번째는 자, 동건이가 A에서 C를 통해서 B로 갔어. 그럼 반드시 수진이는 어디로 가야 돼? A에서 그렇지 D를 통해서 B로 가겠죠? 근데 두 번째 케이스 리버에는 동건이가 A에서 D를 통해서 B로 가고 수진이가 저 A에서 C를 통해서 자 B로 갔다.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요거 아까 구한 대로 15가지 나오겠지. 이거 구한 대로 몇 개가 나오겠어요? 15개 나오겠죠. 아니지. 잠깐 미안해. 어유 잘못했어. 어이구. 자, 동건이가 A에서 C를 통해서 B로 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9가지죠. 일단 수진이가 A에서 D를 통해서 여기로 가는 경우가 6가지죠. 네? 요번에 이 두 숫자를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해야 돼. 왜냐면은 여기 동건이가 B로 가는 경우랑 수진이가 B로 가는 이 두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야 되니까 동시에 일어나야 되잖아. 동건이도 가야 되고 덩달아서 수진이도 가야 돼.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해서 54가지가 나와요. 얘는 앞에랑 다르게. 앞에는 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면 안 됐는데 요번에는 요 경우랑 요 경우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 차이인 거야. 그럼 얘도 몇 가지요? 54개가 나오겠죠. 두 개 더해서 108개가 정답입니다. 자, 요런 걸로 이제 학생들 조금씩 낚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색칠하는 경우에서 5가지 색을 칠해도 좋으나 인접한 곳에는 똑같은 색을 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중학교 때 이런 문제 했었던 기억이 파릇파릇 났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저 A, B, C, D, E 중에서 어디부터 색을 칠해야 되겠어? 그렇지. 왜? A가 인접한 곳이 가장 많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A부터 칠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A에 색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야? 그럼 B에는요? 4가지. 여기 칠한 색, 여기 칠한 것도 칠하면 안 되니까. 그럼 C에 칠할 수 있는 색의 경우가 몇 가지야? 3가지죠. 왜냐면 여기 인접한 이 두 개의 칠한 색은 피해야 되잖아요. 그럼 D에 칠할 수 있는 경우에서는요? 여기 4가지? 여기 연집한 거 2군데잖아. 여기 칠한 색하고 여기 칠한 색을 빼야 되니까 3가지죠. 한 번 쓴 색을 또 써도 된대. 그럼 여기는요? 또 3가지. 그러면 5, 4, 3, 3, 3을 더해 곱해 빼나눠. 곱하면 되겠죠. 이해나요? 끝났어. 근데 시험 문제는 이런 게 안 나오겠지. 내가 문제를 하나 적어 드릴 테니까 이거를 조금 풀고 쉬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자, A, B, C, D 이 5군데 영역에 5가지 색을 칠하라고 합니다. 한 번 쓴 색을
다시 써도 무방하나 이웃한 곳끼리는 같은 색을 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앞에 있는 문제랑 그건 똑같죠. 같은 색을 여러 번 써도 좋으나 인접한 구분에서는 똑같은 색을 조금 피해라. 이 문제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B에는, C는, D는 요 두 개가 빠지면 되니까 몇 가지? 세 가지죠. 인접한 게 두 개니까. 그러면은 E에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예요? 두 가지? 동의해요? 인지? 그러면은 몇 가지? 예, E에 칠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도 되고 세 가지도 되죠. 어떨 때? B랑 D랑 색이 같을 수가 있잖아. 이때는 여기 칠할 수 있는 게 세 가지지만 B랑 D가 색이 다를 때는 여기 두 개밖에 못 칠하는 거야. 그래서 케이스를 나눠야 돼. B랑 D랑 색이 같을 때랑 다를 때. 그래서 자, 첫 번째 B랑 D랑 색이 같을 때로 해보자. 그러면은 A, B, C, D, E에 각각 칠할 수 있는 게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는 그대로 5가지, B에도 4가지, C에는 5개, 4개, C에는 그대로 3가지가 맞겠죠? 근데 자, D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로 바뀌어요, 이번엔? 제약 조건이 뭐니? 지금 B랑 D랑 색이 어때야 돼? 똑같아야 되잖아. 그럼 B의 색이 칠해졌으면 D는 어때? 자동 결정이잖아요. D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입니다. 알겠니? B랑 D랑 왜? 색이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B의 색이 칠해졌어? 그러면은 D는 알아서 자동 결정이잖아요. 그럼 우리 B랑 D랑 색이 똑같아. A의 색이 다른 색이 칠해져 있어. E에 인접한 요 세 개 중에서 쓰여진 색은 몇 개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때는 E에 칠할 수 있는 색이 세 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B랑 D랑 같지 않은 경우에는요. A, B, C, D, E가 있어.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는 5가지, B에 4가지, C에 3가지로 한다면 일단은 다시 여기 5개 칠해져 있고 4개 칠해져 있고 3개 칠해져 있어. 이때 D에 칠할 수 있는 색의 경우의 수몇 가지일까요? 몇 개일까? D에는? 어? 그렇지, 2가지지. 왜? 일단 D에 인접한 요 2가지 색은 피해야 되고 B에 칠한 요 색도 피해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3개가 빠져서 이건 2가지밖에 안 되는 거야. 요 케이스에는 E에 인접한 A, B, D 3개가 몽땅 다 색이 다르니까 이땐 E에 칠할 수 있는 색이 몇 가지예요? 2가지겠죠. 그래서 요거를 좀 계산하면은 얘는 180가지. 얘는요, 20, 64, 240가지. 그래서 합의 법칙을 써서 정답이 420개가 정답이에요. 요 문제가 생각보다 잘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그 보기에 5, 4, 3, 3, 3 써서, 그럼 이거 얼마야? 20에다가 27이니까 540? 요게 보기에 분명히 있을 거거든? 애들이 여기에 많이 낚여오겠지.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낚여오지 말라고.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낚여온 친구 한 명이라도 내 녹화 눌렀니? 맨날 까먹어. 이게 무서워서. 어. 그래서 높아심에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아마 방금 푼 문제가 요 522번 문제랑 유사할 거예요. 좀 비슷해 보이네. 그 다음에 이제 발전 문제인데, 이 문제에다 별표를 조금 한 3개쯤 치러놓도록 합시다. 일단 문제부터 파악을 해보자. 100원짜리 혹은 또는 얼마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도 있네요. 일부 또는 전부를 활용하여 지불할 때 그래 돈을 지불한대요. 근데 일단 새끼 문제 1번하고 새끼 문제 2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부터 파악을 해야 돼.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방법의 수랑 다시 한번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랑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랑 차이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100원짜리 하나랑 50원짜리 두 개가 있어요. 우리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50원짜리 하나 냈다. 50원짜리를 두 개 냈다. 100원짜리를 한 개 냈다. 그 다음에 잠깐만. 순서를 잘 맞췄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100원짜리를 한 개 냈다. 100원짜리를 한 개 내고 50원짜리도 한 개 냈다. 100원짜리를 한 개 내고 50원짜리를 두 개 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경우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불한 금액은 얘가 얼마예요? 얘는 50원이지. 얘는 100원이죠. 얘가 얼마야? 100원이지. 얘는 150원이고 얘는 200원이죠. 지불한 금액으로 보면은 이 두 개는 어떻게 보겠다는 얘기야? 그죠? 같은 걸로 보겠다는 말이에요. 새끼 문제 1번하고 새끼 문제 2번의 차이점이 뭔지 알겠어요? 그럼 일단 새끼 문제 1번은 나름 쉬워. 지불하는 방법수. 우리 10원, 지금 봐봐. 자, 다시 이 문제로 돌아올게요. 자, 100원짜리가 한 개. 50원짜리는 두 개. 그리고 10원짜리가 세 개 있는데 지불을 하려면 100원짜리를 낼 수 있는 경우 수가 몇 가지예요? 빵 개 내거나 하나 내거나 경우 수 몇 가지? 그렇지. 50원짜리는 세 가지. 10원짜리는 그러면 요거를 싹 다 곱하면은 24가지인데 여기에는 얼마를 낸 거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100원짜리를 안 낸다, 하나 낸다, 안 낸다, 하나 낸다, 두 개 낸다, 안 낸다, 하나 낸다, 두 개 낸다, 세 개 낸다. 그잖아. 그럼 이 경우에서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 얘도 안 내고, 얘도 안 내고, 이거 안 낸? 영원 지불한 게 포함되어 있잖아. 그치? 그 경우를 어떻게 해줘야 돼? 몇 개야, 그러니까 그게? 한 개. 그래서 23이 정답이야, 새끼 문제 1번. 근데 새끼 문제 2번을 풀라니까는, 이거 어떻게 할까? 어? 다시 한번 어떻게? 그것도 방법이야. 그것도 방법인데, 그러면은 좀 틀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 지불할 수 있는 금액 수, 이 문제 자체가 형광펜 칠하고 빨간색 펜 들어요. 일단은 그 기준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뭐냐면, 방법은, 잔돈으로 바꾸자. 뭔 뜻이냐?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10원짜리는 문제가 안 돼요. 10원짜리는 3개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10원짜리를 쓴다고 해서 여기 50원짜리나 100원짜리를 낸 거랑 겹치는 금액이 나올 수는 없어. 그럼 뭐가 문제야? 어떤 놈이 문제야? 그렇지, 50원짜리가 문제인 거지. 50원짜리가 충분히 많아서 100원짜리 한 개 낸 거를 50원짜리 두 개 낸 걸로 겹쳐 보이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누구를 잔돈을 거쓸 거냐면은 저 100원을 50원짜리 두 개로 바꿔서 생각합시다. 왜 100원짜리를 바꿨어? 50원짜리가 이 100원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만약에 10원짜리가 충분히 많아. 그럼 얘들 싹 다 10원짜리를 바꿔야 돼요. 알겠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10원짜리는 문제가 없고 50원짜리가 100원짜리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이 100원만 50원짜리 거스르는 거야. 잔돈을 만들었어. 그러면 저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100원짜리 한 개, 50원짜리 두 개가 아니라 그냥 50원짜리 몇 개?
그렇지. 50원짜리 4개랑 10원짜리 3개를 가지고 돈을 지불하자. 이 문제로 바꿔 생각하면 돼요. 어차피 그러면 단위가 뭐 이제 요거 제외하고 얘로 만들 수 있는 게 100원짜리 하나를 내나 50원짜리 2개를 내나 똑같으니까 그냥 50원, 100원, 150원, 200원을 이것들을 만들어내겠다. 그 말인 거야. 그걸로 구매하겠다. 이 말인 거지. 자, 그러면 50원짜리를 지불할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예요? 5가지지. 10원짜리를 지불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야? 4가지죠. 곱하면은 20. 근데 여기 또 얼마를 지불한 경우가 있어? 그렇죠. 빼기를 해서 19개가 정답이야.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쉬워요. 알겠습니까? 무조건 이렇게 푸세요. 안 그러면 이게 어떨 땐 겹치는 게 생기고 어떨 때 겹치는 게 안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파. 에? 좋아잉? 그러면 밑에 있는 확인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이놈은 어떻게 푼 거야, 이거를? 직접 생겨? 아니죠? 여기 위에 그 설명에 있거든? 괄호 2번.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큰 단위 화폐를 작은 단위 화폐로 바꿔서, 이게 그 말인 거야. 잔돈을 바꾸자. 거기 현금펜 하나 더 발라 놓으시고, 밑에 있는 확인 문제에서 525번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세요. 525번이요. 확인 525번. 허리야. 이거 봤어? 뒤에 답도 한번 체크해봤니? 좋아. 자, 그럼 이제 새로운 파트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제 경우의 수 3분의 1은 끝났고요. 남은 3분의 1을 오늘 좀 해결해 보려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이 순열이라는 놈이 지금도 나오고 나중에 확률과 통계에 한 번 더 나와. 근데 지금 배울 때
뒤에 확률과 통계 파트에 있는 내용까지도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물론 여기 있는 것만으로 학교 시험 문제 충분히 풀 수 있어. 근데 뒤에 걸 알면 좀 더 쉽게 빨리 풀리는 경우가 있고, 그거를 확률과 통계에 나오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순열 문제를 여러분들 이번 시험 문제에 충분히 시험 문제로 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운 확통에 나오는 순열이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학교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걸 충분히 활용한다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 얘기를 때울 수가 있거든? 그래서 다 배워야 돼. 그럼 일단, 순열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자, 순열은요, 순서대로 나열, 그래서 순열이에요. 라고 받아줍시다. 그래서 순열 NPR이라는 놈을 배울 건데, 이 NPR, 이거 퍼뮤테이션 앞글자 P인데, 그거까지 몰라도 되고, NPR이 순열이구나. NPR의 정의는 어떻게 되느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여, 그 다음에 일렬로 나열하자. 이게 NPR의 정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OP가 있어. 그럼 얘가 뜻하는 바는 무슨 뜻이겠어요?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택해서 어떻게 해줘? 일렬로 나열하자 이 말인 거죠. 그러면 이거를 5개 중에 2개를 먼저 선택하는 그 케이스부터 여러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쉽게 풀 수 있어. 자, 자리가 2군데 있어요. 서로 다른 자리죠.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지. 자, 이 자리에 누구 한 명 앉히는 경우 수 몇 가지야? 5가지죠. 아유, 시끄러. 니들 투표권 없죠? 고3 애들 붙어 있나? 순간. 그래, 니들 선거날 뭐 하니? 미안해. 내가 불러놓고서 미안하다. 맛있는 거 사줄게. 뭐 먹고 싶은 거 생각해와. 응? 저녁밥 맛있는 거 사줄게. 민지 뭐 먹고 싶어? 뭐 좋아해? 너는? 마라탕? 뭐 냄새 나는 거 좀 시켜도 돼요. 여기 저 창문 여기 먹으면 돼. 괜찮아. 메뉴 통일 안 시켜도 돼요. 최소 주문 금액만 맞으면 내가 알아서 사드릴게. 내가 불렀으니까. 내가 부른 경우에는 내가 꼭 식사를 책임집니다. 도중에 선생님, 밥 시간 아닌데 배가 고파서 안 되겠어요. 그러면은 나한테 가서 배고파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 정도는 내가 해드릴 수 있어요.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 그러면? 4가지죠. 그래서 OP는 그냥 어떻게 하면 돼? 5 곱하기 4. 이게 끝이야. 중학교 때 일렬로 나열하자 이 문제 그냥 기호만 안 쓰는 거지 니들이 한 번씩은 배웠어. 알겠니? 자, 그러면 NPR을 수식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요거요. 그러니까 여기 주머니에 서로 다른 N개의 숫자가 있어. 이 중에서 R개를 택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해서 총 여기 몇 개?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지 않니? 그죠? 자,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게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N개죠. 그럼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거는요? 옳지. 이 자리는 땡땡땡땡 해서. 자, 이게 어려워. 마지막에 쓰여져 있는 얘는 얼마일까? 얼마일까? 한 개? 아니야, 우리 N부터 N까지가 아니라 N부터 이게 총 R개가 되도록이야. 여기 R? 우리 개수 세는 방법 어떻게 세요?
예를 들어서 얘들아, 그 21부터 34까지 21보다 크거나 같고 34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 x 몇 개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셉니까? 하나, 둘. 어떻게 세? 여기서 이걸 어떻게 해줘?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다음에 양쪽에 등호가 있으면 추가로 뭘 해줘요? 플러스 1을 하잖아. 큰 데에서 작은 거를 빼서 플러스를 1을 해갖고 R이 나오게 되려면 여기는 일단 n-r을 씁시다. 그러면 봐봐. 하나씩 줄잖아. 그럼 R개를 R번 줄어들어서 n-r이 오는 건 맞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걸 뺀 다음에 1을 더해버리면 R이 안 나오죠. 플러스 1까지 들어가겠죠. 그럼 봐봐. 정말 맞는지. 여기에서 n-r 플러스 1을 뺀 다음에 플러스 1을 하면 정확하게 R이 나오죠. 됐어요? 여기에 조금 처음에 헷갈릴 거예요. 여기다 빨간색 펜으로 동그라미 쳐놔. 여기 n-r 플러스 1까지야. 이래야 왜? 이래야 총 R개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까다로운데 숫자를 셀 때 여기 n하고 n 빼기 1 빼기 뒤에 쓰여진 숫자가 1, 2, 3, 4 가잖아. R개가 되고 싶어. 근데 지금 어디서 시작해? 빼기 0이 있으니까 0부터 세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숫자를 여러분들이 1부터 세기 시작하면은 딱 떨어지게 끝날 텐데 0부터 세기 시작하니까 끝에가 뭔가 좀 지저분해지는 거거든? 주의하세요. n-r 아닙니다. r도 아니에요. n-r 플러스 1까지야. 알겠니? 자, 이게 npr의 정의예요. 근데 그때그때마다 이거를 하나하나 쓰기가 너무 귀찮잖아. 그래서 이제 새로운 놈을 배우게 될 겁니다. 이게 245쪽에 n의 계승 팩토리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n 쓰고 뒤에 느낌표 얘를 n 팩토리얼 R? 얘는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자, n 팩토리얼은요 n부터 곱하기 시작해서 한 1씩 줄여나가면서 1까지 싸그리 곱해라. 이게 n 팩토리얼의 정의예요. 그럼 예를 들면 얘들아 1 팩토리얼은 얼마일까요? 1이겠죠. 2 팩토리얼은요 2 곱하기 1이니까 2겠지. 3 팩토리얼은 6이고 4 팩토리얼은 5 팩토리얼은요 여기다 5만 곱하면 되잖아. 120 이렇게 되는 거 이해했어요? 그러면 한 가지 0 팩토리얼은 얼마일까요? 네, 1은 1로 정의하기로 했어요. 수학자들이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한 거야. 형은 그냥 발라. 0 팩토리얼은 1이다. 그 옆에까지 바르는 김에 쭉 발라요. 뭐냐면 NPN은 N개 중에서 N개를 선택해서 1렬로 나열하잖아. 그럼 얘가 뜻하는 바는 뭐겠어? 제일 첫 번째 재료로 쓰는 게 N. 그 다음에는 N-1. 그래서 어디까지? 총 N개가 돼야 되니까 어디까지요? 1까지지. 그래서 얘는 그냥 N 팩토리얼이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NP형은요. 얘도 1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거니까 외우세요.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 나오거든? 연습장에다가 다시 한번 NPR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곱하는 거다라고 써보도록 하세요. 연습장 펴서. 자, 이거를 뭐를 이용해서 표현하고 싶냐면 이 팩토리얼을 좀 활용해서 간단하고 이쁘게 좀 표현하고 싶어. 네?
근데 팩토리얼은 문제가 한 번 쓰면 얘는 어디까지 곱해? 그치? 무조건 1까지 곱하잖아. 근데 얘는 1까지 곱하면 안 되고 도중에 멈춰야 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뒤에다 추가로 더 곱해보자. 자, 우리 일식조도 보잖아? 이거보다 1 작은 숫자 얼마니? n-r이죠? 그 다음에는 n-r-1이지? 그래서 어디까지? 1까지 일단은 분자에 곱하고 분모에도 똑같이 이 노란색 글씨를 한번 똑같이 곱해주는 거지. 이렇게요. 그러면 어차피 노란색 글씨는 약분돼 사라질 거 아니야. 굳이 이 짓을 왜 했어요? 이러면 분자가 정확히 못돼. 분자가 뭐야? n 팩토리얼이지. 곱하기 1로 끝났잖아. 잘. 분모는 뭐야 이거? n-r 팩토리얼이잖아요. 됐어요? 그래서 MPR을 수녀를 팩토리얼 이용해서 표현하면은 요렇게 된다가 유도가 되는 거야. 알겠니? 생각보다 별거 없는데 요 팩토리얼 내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없던 놈을 추가로 곱한 다음에 나눈다거나 끄집어낸다든가 이런 걸 여러분들 열심히 연습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7 팩토리얼이 있어. 그럼 얘는 7 곱하기 6 팩토리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쪼개는 걸 연습을 좀 해야 돼. 알겠죠? 좋아요. 자, 그럼 몇 가지 좀 더 얘기를 하자면 당연한 내용인데 얘들아 NPR에서 여기 있는 N은 반드시 무슨 수야 될까? 그렇죠. 자연수야 돼요. R도 무슨 수야 될까요? 0이 돼도 되니까는 0 이상의 정수로 하자. 0 이상의 정수인데 왜냐 NP형은 아까 1이랬잖아? 아무 숫자나 그럼 0 이상의 정수 아무거나 하면 돼? 제약 조건이 있지 않을까? 없어요? 제약 조건. 같으면 돼야 안 돼. 그걸 죽으면 N보다는 어때야 돼? 작거나? 그렇지. R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N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 말이 안 되잖아. 2P3일에 뭔 뜻이야? 두 개 중에서 세 개를 꺼내고 일로로 나열하래. 말이 안 되죠. 내 인지한테 2,000원 주면서 저기 그 베스킨라빈스 하나씩 다 사와. 500원 남겨와. 이런 느낌이잖아. 안 되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말들이 요거니까 밑에 있는 보충학습은 나중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내가 알려드릴 거고 일단 개념 원리 익히기 537, 538 그리고 539, 540을 일단은 시도 한번 해봐요. 일단 540번. 안 그래도 이거는 해야 돼. 그 뭐 재밌는 일 좀 없었어요, 예민이? 아니야, 있었을 거야. 어, 인지는 재민이 없니? 아, 요즘 참, 예, 재미난 웹소설이 많은데 정말 딱 내 취향에 맞는 그런 웹소설 찾는 게 좀 쉽지가 않아. 하나 있어갖고 그 지금 한 3번 봤는데 4번째 또 보고 있는 거 있거든. 검은 머리 미국 대원수 혹시 아니? 어, 엄청 많잖아. 요게 웹소설이 너무 재밌어갖고 지금 4번째 보고 있는데 봐도 봐도 재밌어. 자, 우리 NPR은 요거가 성립함을 증명을 해보래요. 자, 일단 이게 경우의 수에서는 단순하게 수식만이 아니라 이 수식이 가지는 의미를 좀 파악하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 춥구나. 추워서 이렇게 추운 줄. 추우면 그냥 네가 들고 있어라. 추우면 네가 꺼.
알았어? 주변에 신경 쓰지 말고 추우면 네가 추우면 꺼. 잉? 자, 그대로 고스란히 그 수식으로 한번 가볼게. 잉? 그러니까 n-1 p r에다가 더하기 r 곱하기 n-1 p r-1. 자, 우리 순열 npr의 정의를 활용한다면 얘는 n-1 팩토리얼을 뭐로 나누자? 여기에서 이거를 뺀 n-r-1 팩토리얼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뒤에는요, 플러스 r 곱하기 똑같이 n-1 팩토리얼을 나누자. 뭐로? 여기서 이거를 빼면은 n-r 팩토리얼이다 이 말인 거지. 자,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가 좀 잘 해야 될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는데 팩토리얼을 적절하게 쪼개서 생각하는 거를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내가 되게 좀 세세하게 한번 해볼 거거든. 일단 첫 번째 항하고 이 항하고 요 항하고 공통인수가 보이죠. 분자에 누구? n-1 팩토리얼이 두 개가 공통이잖아. 그러면 일단 편하게 저 n-1 팩토리얼로 묶어냅시다. 그러려면 여기 n-r-1 팩토리얼 분의 1이 나오고 요 놈은요 n-r 팩토리얼 분의 r이 남겠지? 그 다음에 얘랑 공통된 게 똑같진 않지만 공통된 부분이 있긴 해. 자, 물어볼게. n-r-1 팩토리얼이 커요? n-r 팩토리얼이 커요? 얘가 더 크죠? 얘가 왜? 얘가 이거보다 뭐 한 번 더 곱해져 있어? n-r이 한 번 더 곱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다시 n-r 팩토리얼은 n-r 곱하기 요거보다 1 작은 n-r-1 팩토리얼이랑 똑같지 않니? 이해하세요? n-r 팩토리얼은 일단 요거 하나 쓰고 그 다음 이거보다 1 작은 그 다음 숫자부터 쭉 곱하자. 이해했어? 그러니까 마치 이거랑 똑같은 거야. 7 팩토리얼은 7 곱하기 6 팩토리얼이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 이해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분모를 이렇게 쪼개 쓰는 거야. 얘를. 그러면 다시 일단 앞에 n-1 팩토리얼 그대로 있고 첫 번째 거는 n-r-1 팩토리얼 분의 1 더하기 요 놈은 n-r에다가 곱하기 n-r-1 팩토리얼 분의 r. 그러면 이제 또 묶어낼 수 있는 게 하나 더 생겼지 뭐 n-r-1 팩토리얼 분의 1을 얘랑 둘 다 같이 있으니까 얘하고 얘를 앞으로 묶어서 써내버리면 n-r-1 팩토리얼 분의 n-1 팩토리얼이 되고 요 괄호 안에는 1에다가 더하기 남는 게 n-r 분의 r이잖아요. 그럼 요거 통분해서 계산하면 n-r 분의 n-r에다가 플러스 r이니까 요게 사라져 버려. 그래서 요 놈이 결국 뭐가 돼? n-r 분의 n이 되겠죠. 다시 써볼까? n-r-1 팩토리얼 분의 n-1 팩토리얼에다가 내가 지금 노란색 동그라미 요놈 친 게 n-r 분의 n이 되잖아. 그런데 요놈하고 요놈하고 곱하면 뭐가 돼? 그렇지, 요거 거꾸로 간 거잖아요. 그죠? 분모는 그러니까 n-r 팩토리얼이 됩니다. 그리고 n-1 팩토리얼에다가 n을 한번 더 곱하면 뭐가 되겠어? 그렇지. 근데 얘가 뭐의 정의야? npr이랑 똑같잖아. 이렇게 수식으로 이끌어낼 수 있더라. 내가 이것 때문에 팩토리얼을 적절하게 쪼개고 묶어내고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뒤에 조합에도 비슷한 놈이 있거든요. 일단 이거 필기를 하도록 하시고 두 번째 것도 필기 지옥이에요. 근데 뭐 여기 써 있으니까 다 쓸 필요 없고 이해만 하면 돼. 이해만 하면 되고 요거를 이제 그 증명 부분에 빈칸 채우는 것만 해도 상관없어요. 이해했으면 굳이 안 써도 돼. 응.
음. 아, 얘가 의미하는 이 수식이 의미하는 바를 머릿속으로 깨우치는 연습이 경우에서 잘하는 요령이야. 수식이 그냥 이게 있구나가 아니라, 아, 얘는 이런 수식, 이거를 의미하고 있구나,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구나, 그걸 읽어내자고. 그 수식 자체를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어. 나 밥 시켜야 되는데. 어서 와. 나 밥 시키려고. 뭐 먹지? 아씨. 먹고 와. 그냥 포장 걸까요? 아니, 됐어. 뭐 먹을 건데? 햄버거요. 어? 아씨, 나또 햄버거 시키려고 그러는데. 뭐, 맘스터치? 롯데리아? 나 맥도날드 먹을래. 갔다 와. 이제 녹화에 들어갔겠는데. 저 양반 뭐 하나 화면에는 보이진 않고. 자, 그러면, 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우는 지금 당장, 보고 있는 이 시점에 지금 당장 나한테 3 곱하기 6이 얼마인지 카톡으로 보내도록 하세요. 지금 당장. 왜? 그 이스터에그 이렇게 숨겨놓는 거야. 따라란. 이제 건너뛰기로 하거나 안 들었다 그러면 다 티가 나는 거지, 이제. 그러면 얘가 언제쯤 바꾸나도 파악이 돼요. 예. 되게 그 다음 수업이 금요일이잖아. 그런 경우도 많아. 이제 다음 수업이 금요일인데 목요일 밤 12시. 예? 그때 갑자기 득달 같이 막 나한테 카톡 보내는 애들 있어. 근데 이 이스터에그가 어떨 땐 숨어 있고 어떨 때는 내가 안 넣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제발 앞으로 건너뛰기 하지 말고, 혹은 그 배속 있잖아. 나 랩 시키지 말라고. 자, NPR이 말하는 거, 이 수식이 의미하는 바는요. 요 주머니에 1부터 시작을 해서 N까지 적혀 있는 숫자 카드가 있어요. 이 중에서 몇 개를, 알개를 선택을 해서 요 자리에 나열하자 이 말인 거지. 근데 N개 중에서 알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그 경우의 수를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뭐냐면 제일 앞자리에 어떤 특정한 원소가 오거나 오지 않거나, 그렇게 쪼개 보도록 합시다.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할 때 어떤 특정한 숫자가 반드시 포함되게 뽑아서 나열하던가 포함되지 않게 뽑아서 나열하던가, 그렇게 해보자고. 그러니까 특정한 원소는 뭐든 상관없거든요. NPR을 크게 특정 원소를 뭐라 할래? 1이란 1을 하자. 1이라는 숫자가 포함되는 경우랑 1이라는 숫자가 포함되지 않게 나열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2여도 되고 3여도 돼요. 그러니까 2일 때 3일 때 따로 생각할 필요 없는 거야. 그냥 요 전체 경우를 요거 아니면 요거 두 가지로 그냥 불묘만 한 거지. 요 특정 원소가 2일 때 3일 때 4일 때 따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건 아닌 거야. 알겠나? 자, 그러면은 1이라는 특정 원소가 반드시 포함돼야 된대요. 그러면 일단은 이 1이라는 특정한 원소를 이 R 자리 중에 한 군데에서 뽑아 갖다가 써야 되잖아. 1이라는 그 숫자를 갖다 쓰는 경우에 몇 가지예요? 넣을 수 있는 곳이 몇 군데야? R 군데지. 그러니까 경우에서 1을 먼저 1부터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R가지입니다. 되니? 그러면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제일 첫 번째 여기에 1이라는 수가 쓰여져 있어.
그럼 얘는 빼놓고 남은 자리가 몇 군데예요? 남은 숫자 카드 몇 개야? n-1개지. n-1개 중에서 r-1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자. 경우에서 어떻게 돼요? n-1 p r-1이 되잖아. 이번에는 1이라는 저 숫자가 아예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됐나요? 그러면 일단 이 숫자 카드 중에서 1은 아예 없다 생각하자. 몇 개 중에서 뽑는 거야? 이 중에서 몇 개 뽑아야 돼? R개를 뽑아야 되잖아. 1은 빼고 그냥 1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 카드 중에서 R개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자니까. 그러니까는 n-1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자. n-1 P, R. 됐나요? 이거 두 개 더하면 NPR이다. 그거인 거지. 저 수식이 의미하는 바는 이렇게 특정 원소가 포함됐을 때 포함되지 않았을 때 빨간색 펜을 들어서 앞에 특정 원소가 포함되지 않았을 때 특정 원소가 포함됐을 때 두 가지로 나눠서 분할을 한 거다 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나 시켰나? 자꾸 미안해, 나 밥 좀 시킬게. 나도 먹고 살아야지. 근데 또 너무 빨리 시키면 다 식고 내가 먹을 때 너무 늦게 시키면 먹을 시간이 없어. 그래서 밥 배달시킨 게 너무 어려워. 평소에 와이프가 도시락을 싸주거든? 내가 그러니까 와이프가 도시락 안 싸주면은 시간 맞춰서 밥 시키기 귀찮으니까 편의점에서 대충 막 라면 사 먹고 김밥 사 먹고 그러면서 안 되겠다고 이제 저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모르겠지만 이제 나이 40인데 그렇게 먹으면 죽는다고 도시락을 싸주는데 집에 들어가면 난 뒤졌다. 와이프가 도시락 싸놨는데 안 갖고 왔어. 자, 우리 새끼 문제 1번 가보도록 합시다. 247쪽이요. 자, NP2는 우리 편하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있는 그 공식대로 한다면 n 팩토리얼 나누기 n-2 팩토리얼이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보통 그렇게 안 풀고 NP이면은 n부터 곱하기 시작해서 몇 개? 2개 곱하자. 그냥 n 곱하기 n-1이다. 빨리 이렇게 해버리면 돼. 알았나? 그러면 여기 좌변은 이렇게 됐고요. n 곱하기 n-1이고 우변은 5n이잖아. n은 약분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왜? n은 0일 수가 없으니까 약분하면 n은 6 끝났네. 그죠? 2차 방식 아니었어요. 자, 새끼 문제 2번 5PR에다가 6팩토리얼은 얼마 할까? 720이에요. 6팩토리얼까지는 외워두셔야 돼요. 얘가 43,200이었으면 좋겠다. 약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돼야겠지, 그지? 일단 공 하나 날리고 나면은 약분하면 얼마겠어요? 어? 얘들아, 더 줄래? 62죠? 그러니까 새끼 문제 2번은 OPR이 60이었으면 좋겠다 이 말인 거예요. 5부터 시작해서 몇 번 곱해야 60이 되느냐? 자, 5 곱하기 4 아직 60 안 됐죠? 3까지 곱하면 어때? 60 되지? 몇 개 곱해서? 그러니까 R이 얼마야? 3이다.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쉽겠죠. 알겠나? 새끼 문제 3번은요. NPO. 아이고. 해야지. NPO는 N부터 시작해서 몇 개까지 곱해요? 5개. N, N-1, N-2, N-3, N-4까지 곱한 게 우변은 30 곱하기 N, N-1, N-2.
그러면은 n-1, n-2가 싸그리 싹싹 다 약분돼버리죠. 되나요? 그러면 남는 게 이거 두 개 곱해서 30이래. 전개해서 2차 방식 푸는 것도 맞지만 연속한 숫자 두 개 곱해서 30 되는 게 뭐 있어? 6, 5, 30이잖아. 그러면은 얘가 더 크니까 얘가 6이고 얘가 5겠네. n이 얼마면 돼요? 끝나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 제끼면 돼요. 처음이니까는 이런 NPR에 익숙해지는 문제들을 한번 해봐라 이 말인 건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나도 NPR 기호는 잘 안 써요. 필수 9번 보도록 합시다. 왜 그러냐면 새끼 문제 1번 얘는 그냥 말로 하자. 5명 일렬로 나열하래. 그냥 얼마예요? 5, 4, 3, 1 5팩토리얼이죠. 왜요? 5명을 하나, 둘, 셋, 넷, 5군데에 나열하자. 이 자리에 앉힐 수 있는 경우에서 5가지. 여기는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5팩토리얼이잖아. 120. 새끼 문제 2번은 5명 중에서 무슨 몇 명을? 그러면은 자리가 하나, 둘, 3개밖에 없어. 이 자리에 앉힐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야? 이 자리는 그냥 이렇게 풀고 말지 요거를 5P3이라고 굳이 안 쓰고 나도 풀어요. 평소에. 새끼 문제 3번. 5명 중에서 대표 1명, 부대표 1명. 이거는 어떻게 풀까? 자, 똑같이 의자를 2개 마련해 놓는 거예요. 여기 대표 자리고요. 여기 부대표 자리라 보세요. 대표 자리에 누구 한 명 앉히는 경우에서 몇 가지야? 부대표 자리에 한 명 앉히는 경우에서 끝. 그죠? NPR을 안 쓰고 있죠. 어지간하면 잘 안 쓸 겁니다. 보통 안 써도 다 풀리더라고.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조합에서 좀 재미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미안해. 조합이라니 내가. 순열에서요. 자, 순열에서 이제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그냥 나열만 하면은 너무나도 쉽잖아. 어떤 제약 조건이 하나씩 생겨. 나열을 하는데 누구끼리는 이웃하게 나열했으면 좋겠다. 혹은 누구끼리는 이웃하지 않게 나열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고요. 혹은요. 아까 우리 순열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잖아. 근데 나열을 하는데 똑같은 게 있는 거야. 이걸 우리는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라고 해요. 얘가 현재 교육과정에 없어요. 뒤에 확률과 통계 파트에 있는 놈인데 지금 알아두면은 정말 쓸 때가 무궁무진해서 이걸 알려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적어도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 우리는 또 적어도가 들어간 순열에서는 어떤 방식을 취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오늘 일단 이웃하는 경우까지만 하고 이웃이랑 이웃 아닌 것까지만 하고 오늘 수업 끝내도록 할게요. 얘는 아주 극명해요.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돼. 뭐냐면 문제에서 이웃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그러면 얘를 한 묶음으로 본다. 이게 일단 요령이에요. 자,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남자 4명, 여자 3명 일렬로 나열할 때 새끼 문제 1번. 자, 여학생끼리는 이웃이었으면 좋겠다. 여학생이 몇 명 있어? 그 3명을 그냥 하나로 보자고. 그 남학생이 몇 명 있니? 그러면 실제로는 우리가 7명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여학생 3명 이거 한 묶음으로 그랬으니까 몇 명을 나열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5명을 나열하자. 5팩토리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웃한 이 여학생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자리를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죠. 이 3명이 이 한 그룹에서 자리를 바꾸는 경우에서 몇 가지예요? 3 팩토리얼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서 이걸 2개 곱해버리면 끝나죠. 됐어요? 새끼 문제 2번은요. 이제 이게 중요해. 누구끼리 여기서 할 얘기가 좀 많거든? 이번에는 누구끼리는 싸웠나 봐. 이웃은 안 했으면 좋겠대. 선생님, 그러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학생끼리 이웃하면 안 된다니까는
여학생 3명을 이렇게 놓고 요 사이에 남학생이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풀면은 뭐가 문제일까요? 이렇게 푸는 거 아니야? 왜 안 될까? 왜 안 되는지 니들이 좀 가지고 가야 돼. 왜 안 될까요? 남학생은 어떻게 넣어? 남학생이 지금 4명이죠? 여학생하고 여학생 사이에 남학생이 적어도 1명씩 이상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남학생이 이렇게 1명씩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남학생이 2명 하나, 에? 그리고 3명 하나, 또 요거 요렇게, 요거 요렇게. 또 여기서도 문제인 게 뭐냐면 남학생 1명씩 넣었죠? 남학생 몇 명 남았어? 2명 남았지. 그 2명을 1명 1명 배열할 거야 무조건? 그렇게만 해야 돼? 2명 빵명 해도 괜찮죠? 그냥 여학생끼리만 이웃 안 하면 되니까. 너무 많아요. 너무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아니야. 알겠니? 그러면 어떻게 푸느냐? 누구누구끼리 이웃하면 안 된다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이웃 가능부터 먼저 나열합니다. 누구끼리는 이웃을 해도 돼? 남자애들은 이웃해도 되죠. 일단 남학생들부터 4명을 배치시킵시다. 남학생들 4명이 하나, 둘, 셋, 4자리에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몇 가지야? 4팩토리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학생들은 어디다 넣으면 되냐면 여학생 몇 명이니? 3명이죠. 여학생들은요. 하나, 둘, 셋, 넷, 5자리 중에서 자리 3개 선택해서 거기 아무 데나 앉으면 무조건 여학생들끼리 이웃 안 하겠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1, 2, 3, 4, 5, 5개 자리 중에서 자리 3개 선택해서 여학생 3명한테 나눠주자. 어떻게 돼요? 3, 아이고 5P 3이 되겠지. 알겠습니까요? 무조건 뭐부터? 이웃 가능부터 나열합니다. 자, 그러면 아직 안 끝났죠? 이제 새끼 3번. 남학생과 여학생이 교대로 서야 된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죠. 그러면 어떻게 나와야겠어? 이렇게 나열하는 수밖에 없겠죠. 무조건 남학생부터 오는 수밖에 없지. 여학생부터 왔어. 그러면 이제 여학생은 3명 다 왔는데 남학생 하면 그럼 남학생 교대가 안 되죠. 그래서 무조건 남학생부터 오기 시작하겠네. 그럼 얘들아 이거 나열하는 경우에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남학생 하나 둘 셋 4명 나열하는 경우에서 여학생 3명 나열하는 경우에서 이렇게 하면 끝나겠지. 됐어요? 그래서 요렇게로 풀어 제끼면 됩니다. 일단은 이웃하는 경우와 이웃하면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밑에 확인 체크 545 요 문제만 일단은 푸세요. 풀고 숙제 받고 집에 가도록 합시다. 예. 지우도 고생 많이 했다.